가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람부터 얘기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 53년도에 제클린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첫날 밤을 여기서 보냅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30년을 이 호텔의 방에서 살았습니다. My Way라는 노래로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 프랭크 시나트라도 이 호텔 너무 좋아해서요. 여기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자, 오늘은 뉴욕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뉴욕 하면 뭐 생각나는 건 많죠? 여러분들 뭐 생각나세요? 자유의 여신. 또 뭐 많죠? 브로드웨이, 쉑쉑 버거, 그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렇죠? 바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들어선 이 자리에, 이 빌딩이 들어서기 전에 다른 빌딩이 있었어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큰 호텔이었습니다. 객실 수가 1000개가 넘었어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스토르는 미국의 거의 최고의 부자 가문인 아스터 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문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 독일에서 이민 온 존 제이콥 아스토르라는 사람입니다. 존 제이콥 아스토르는 이 뉴욕 맨하탄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모피 교역이었어요. 당시 뉴욕은 모피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모피 교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로 엄청나게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맨하탄에 엄청나게 많은 땅을 샀어요.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이 곳에도 바로 이 가문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의 증손자가 되는 월도프라는 사람이 호텔을 지었습니다. 1893년에 윌리엄 월도프가 여기에 호텔을 하나 먼저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The Waldorf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골목 하나, 피콕 앨리라고 불리는 조그만 골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옆 땅은 주인이 작은 어머니였어요. 미세스 아스터라고 불리는 분인데 유명한 사교계의 인사였는데 자기 땅 옆에 조카가 호텔을 떡하니 짓는데 기분 좀 언짢은 거예요.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미국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잭한테 너도 호텔 하나 지어라. 호텔을 짓습니다. 호텔을 지면서 설계를 맡기는데 누구한테 맡기냐면 바로 더 월도프라는 호텔을 지을 때 맡겼던 설계자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짓게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호텔에 절대로 꿀리지 않겠다는 자존심이 발동을 했겠죠. 그래서 4년 후에 건너편에 호텔이 들어서는데 이게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더 월도프와 아스토리아 호텔, 이 두 개가 조그만 골목을 사이에 두고 한 호텔처럼 보이게 됐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피엔딩이에요. 이 두 사람의 갈등은 곧 얼마지 않아서 봉합이 됐고 이 두 호텔은 합의를 합니다. 하나의 호텔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월도프 아스토리아라는 이름으로 엠블럼을 붙이는데 아주 상징적인 표식이 하나 남게 됩니다. 등식에 이퀄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두 건물 사이에 있는 피콕 앨리라는 요 골목 위로 서로 통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두 호텔이 하나가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호텔, 그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이 호텔을 운영을 맡았던 총책임자인 조지 볼트라는 사람 덕분에 그렇습니다. 이 조지 볼트는요, 윌리엄 월도프와의 인연 때문에 이 호텔에 와서 처음부터 맡아서 운영을 했고 월도프 호텔을 맡게 된 배경에는 아주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필라델피아에서 벨비라는 작은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아주 큰 컨벤션이 3개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어요. 근데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저녁에 어떤 노무부가 이 호텔의 문을 두드립니다. 조지 볼트가 나가서 보니까 노인들이 비를 맞고 오셨는데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방이 지금 다 나가고 없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제 방이라도 묵으신다면 제가 정리해서 묵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좋습니다 하고 묵고 가요. 그리고 2년 후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편지를 열었더니 뉴욕행 기차표 2장이 있고 자기를 찾아와 달라는 글이 써 있었어요. 그 사람은 보니까 바로 비가 오던 날 자기 방에서 묵고 간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편지를 받고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바로 월도프 아스토리아였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땅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을 호텔입니다. 그래서 호텔을 지어줘요.
그리고 호텔을 짓자마자 조지 볼트를 총 매니저로 삼습니다. 그래서 조지 볼트가 이 호텔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 호텔에는 굉장한 유물들이 여기에 남게 됩니다. 근데 그 유물 중에 가장 훌륭한 유물이라고 하면 저는 이걸 꼽습니다.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이라는 겁니다. 이름만 모르지 아마 여러분들 다 먹어봐서 맛은 아는 겁니다. 마요네즈에 토마토 케첩 풀어서 하면 분홍색 소스가 되죠. 바로 이게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입니다. 근데 이 드레싱이 여기서 개발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사우전 아일랜드는요, 뉴욕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아주 즐겨가는 명소였습니다. 왜 사우전 아일랜드라면요, 우리나라 이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섬이 많아서 천사섬이라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섬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사우전이라고 붙였어요. 1000개. 그래서 사우전 아일랜드라고 불립니다. 그 동네가. 거기에 보면은 클레이턴이라는 게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조그만 그 여관집에서 이 소피아 라롱드라는 아주머니가 이제 샐러드를 내주는데, 그래서 이 어윈이라는 그 여배우가 이걸 먹어요. 근데 먹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쭉 설명을 해줘요. 어윈이 이제 휴가를 끝내고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윈의 친구가 바로 조지 볼트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찾아가서 자기가 먹었던 이 레시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딱 듣더니 그래 괜찮은데,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바로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메뉴에 집어넣습니다. 이름은 월드오프 샐러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으로 또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또 유명해집니다. 근데 조지 볼트는 죽을 때까지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총지배인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은 자기가 호텔리어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내조를 해줬던 자기 부인을 위해서 성을 하나 짓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사우전 아일랜드에 있는 섬 중에 하트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었는데, 그 섬을 1895년에 사가지고 그 성을 짓는 데 씁니다. 그런데 1904년에 갑작스럽게 부인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너무 낭망을 해서 조지 볼트는 성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바로 자기가 일하던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방에서 세상과 하직을 하고 맙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동화 속에나 나올 정도로 정말 예쁘게 지은 성인데, 이걸 본인이 완공을 시키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거를 미국 정부가 하트 아일랜드를 구입을 해서 이걸 공사를 해서 완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이 이 자리에서 없어진다는 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뉴욕 맨하탄의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땅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호텔이라는 성과를 구가하고 있는데 팔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1912년입니다. 4월 15일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아스토리아 호텔을 지었던 존 제이콥 아스토르 4세 40대 나이로 죽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더 월드오프를 지었던 윌리엄 월드오프 아스토르, 이 사람도 뇌졸중이 와서 죽어요. 두 주인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빌딩을 짓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물색하고 있는데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있는 바로 42번가 브로드웨이, 여기가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당시에 이 호텔 주인들은 다 사라지고 후손들만 남아있는데, 후손들은 호텔 경영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굉장한 이 행운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듣고 아스토 가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호텔이 사라지는데 저 이름을 내가 좀 가져다 쓰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가문에서는 그래, 우리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너 가져 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올 수 없죠. 왜? 내 권리를 이 이름에 담으려면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써서 자기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1931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같은 해에 완공이 돼서 문을 열게 되는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 버전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은 윌리엄 월드오프나 또 같이 호텔을 따라 지었던 존 제이콥 아스토 4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호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텔은 1931년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명성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 좋으셨나요?
만약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랩시 있는 로드마스터 조성하였습니다.